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모의고사 관련해서 뭘 좀 하다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면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모의고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이제 중3이 되는 아이가 있고, 그쵸? 그리고 가르칠 아이 중에 중2가 될 아이도 있는데, 가르칠 것 같은 아이 중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그쯤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가르치는데 문법조차도 저는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줬을 때 아이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명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볼 땐 그래요. 뭐랄까, 뇌에 있는 정보를 출력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으로 쓴다거나 입으로 말한다거나 하는데 뭔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건데 그걸 제가 숙제 과정을 다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봐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하길래 이게 숙제 아니 이 문제풀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 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여기다 갈아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어떻게 넣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자고요. 잠깐만, 이것도 구성을 먼저 좀 잡아놔야겠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디다가 어떤 거를 풀어낼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프로젝트로 가야 되나? 야, 이건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프로젝트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로 가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폴더? 모의고사라는 폴더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모의고사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을 음, 어떻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학생들의 문제풀이 실력 향상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여기에다가 템플릿은 항상 그렇듯이 제틀캐스텐으로 넣고 주제는 모의고사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이것만 생각 출처 없고 다 없고 생각은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A바에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읽고 푸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약해요. 여기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이런 문제 유형을 풀어내는 속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을 봐야 한다. 이걸 봐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학생이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적는 걸 내가 볼 순 없잖아. 학생이 눈으로만 풀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다. 종이에 쓰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건 쓰면서 하면 좋거든요. 슥슥 그으면서 그을 것들은 얘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설명 필요하다. 문제풀이 이거는 해줄 수 있지. 왜냐면은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가도 다 나와 있어요. 2, 3년 고1 모의고사 영어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와요. 다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이거라고 칠게요. 9월인데 3월이잖아. 3월
모의고사, 영어 이렇게 나오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데 일어나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더 소리가 필요하다고 왜안 나와?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기지 자마자 첫 번째로 아, 잘못돼 있었구나.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녹음이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다시 해야겠다. 네, 녹음은 들어가고 있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문항별로 다 아마 나와 있을 텐데 19번, 18번, 17번부터니까 인트로가 아니라 18번부터 여기서 I need to find the best way to learn math and science. It's brilliant.org. Wha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인터넷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진 않지. 몇 명이 하니까. 이걸 내가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해줬었지만 전에는. 네, 18번이었죠? 관계요? 이 관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네, 18번 이거에 대한 링크를 따서 시간 링크를 따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만 해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답은 뭘까? 글쎄다. 1번 아닐 것 같은데 가장 적절한 거잖아. 좀 읽어볼게요. Recently I observed that the person attention size and missing the facility happening in this terrible condition. 이거 그거네. 잠깐만, 이거는 일단 1번은 아니고 피해 보상이 있었어? 없었어요. 피해 보상 없어. 유의사항 없어요. 이건 사용자 입장이잖아. 2, 3번이란 말이에요. 폐쇄를 공지는 아니지. 3번이네. 이거 3번이거든요. 답은. 근데 왜 3번인지 알 수 있는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냐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설명을 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를 베이직으로 넣었는데 이거 맞고 틀리고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받아쓰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답입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답입력이 이렇게 많지? 이걸로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답입력으로 한다면은 얘는 지금 빠져야 되잖아. 얘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얘는 여기 있어도 되지. 설명이라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해설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답은 3번이야. 왜 3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항목을 내가 넣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다시 본다고 치면은 공부 시작했을 때 해설은 나와 있어.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이제 답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을 눌렀으면 맞은 거예요. 그죠? 내지는 해설을 봐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은 이게 왜 3번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답과 함께 등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3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았잖아. 근데 편집을 좀 해보자. 삼 3번인데 이게 왜 3번인지에 대한 설명을 태그가 아니라 태그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데 뒷면, 앞면과 뒷면밖에 없네. 여기 추가적인 뭔가를 편성을 하고 싶은데 탐색 들어가서 이 카드 자체를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보여지는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카드로 들어가서 앞면 서식과 뒷면 서식밖에 없는데 옵션에서 여긴 없고 카드 유형이 지금 이거밖에 없네. 옵션에서 카드 유형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78개의 카드에 다 포함돼 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지금 쓰기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유형 자체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문제인데 어렵다.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무튼 이렇게 해서 답을 얻었어. 3번이 맞대. 근데 이거 3번이 맞는지를 암기를 해버릴 거잖아,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을 이제 본인이 해석 능력이나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건데 어떻게 아이가 여기에서 숙제만으로 자기의 문제풀이 능력치를 올려낼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를 계속 풀면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풀이로 인해서 능력치를 올리겠다라는 마음가짐 있는 학생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냥 숙제를 빨리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답을 외워버린 학생들은 당연히 능력이 안 오르죠. 이 영상을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는데? 매주 한 권씩 펼쳐보는 나의 봅시다. 18번 해석에 네, 18번 지문은 아파트 놀이터 시설의 시간이 많이 걸려. 수리를 요청하는 편지글이었죠. 같이 보죠.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라고 할 때 사용하는 여기에 만약에 이 3번이 아니라 이 해설문 전체가 딱 담겨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갈아서 만들어 주거나 그걸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문장 전체를 딴단 말이야. 그러면은 옵시디안에다가 일단 카피를 해보면 땄죠. 전체가 다 여기 나왔는데 이거를 마침표마다 다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GPT한테 시켜볼까? I want a sentence. 한 개의 문장을 in a line 이렇게 하면 될까? 해봐. 안 되잖아. 마침표마다 끊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인력으로 한다? 할 수는 있지. 마침표마다 이렇게 해서 끊으면 되니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아닌데 할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쉽지 않다. 숙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다고 불가능하냐 하면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지? 이거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왜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걸 하는 거야. 그냥 문제풀이만 한 방에 딱딱딱딱 하면은
이거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야 이게 모의고사 파라 말고 이거 여기 에듀케이션에 있는 거에서 해설도 있단 말이에요. 18번으로 간다. 얘잖아. 이거 왜 수학이야 근데? 수학 아닙니까? 아닌가 보다. 여긴데 이걸 18번 갔다가 18번으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잖아. 이게 이만큼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거를 부분별로 가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아이가 배워내기가 쉽지 않을까? 해석 능력의 문제라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한글로 바꿔준다?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편집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걸 따고 여기에서 일단 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딸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여기 있다. 그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삼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됐죠. 이건데 좀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봐. 물론 더 예쁘게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라고 치면은 그렇다면 이거를 암캐해서 어떻게 쓰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건데 추가를 해보자. 답 입력에 이렇게 놔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PDF가 아니라 여긴가 보다. 이게 아니잖아. PDF 18번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또한 여기다가 넣는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서 제작을 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여기 그리드를 없애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를 해봐. 얘는 빼. 추가를 해서 그림 만들기로 이렇게 갈아 넣는다. 예를 들어 이걸로 만든다고 치면은,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길 가릴 거야. 이렇게. 그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생각을 계속 해봐. 해석을 모르는 부분은 해석을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돼. 아예 싹 다 가린 상태에서 이걸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해했는지는 이렇게 만들어봐. 일단 그러면 만들었을 때 전체가 다 가려졌어. I'm a resident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글의 기조가 맞아 떨어지냐 이걸 볼 수 있다면, 그럼 그건 도움이 될까? 어디로 간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이거는 수업에서 가르쳐내는 거는 쉬운데 그거를 숙제만 하면 되도록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다. 앞면만 나오는 문제로 추가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뒀을 때 답은 3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짤막하게 써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글쎄 일단 써볼까? 그냥 홍보 내용이 아니잖아. 임시 폐쇄도 아니잖아. 시설 수리 요청하려고 한 거잖아. 굳이 쓰자면은 I would appreciate your immediate attention to solve this matter. 이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즉각적인 attention, 주의에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감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사실상 문제의 마지막이 아니라 I would appreciate your immediate attention to solve this matt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즉각적인 주의에 감사드립니다. 해석은 더 좋아질 수 있지. 나보다 GPT가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갖다 넣어놓고 생각 좀 합시다. 플리즈는 없는데 딱히.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음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문장 본문의 끝에 나오고 그 이전 내용들은 전부 아파트 놀이터의 낙후된 시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거기에다가 만들어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미리 본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풀어야 된다. 근데 답은 3번이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거 약간 고치긴 해야겠는데 됐고요. 안 됐네. 아무튼 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실력이 늘까? 자, 그럼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모의고사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어휘들을 아이가 다 알고 있냐 모르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해석이 돼 안 돼서 어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임으로 답은 3번. 3번 답이 뭔데? 아파트 놀이터 시설의 수리 요청이다. 이렇게 해서 말이 끝나는 부분까지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왼쪽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자.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싸그리 제작을 했어. 그 다음에는 그럼 예를 들어 19번으로 이동을 해보자. 그러면은 19번은 어떻게 할 건데? 차라리 이런 건 설명하기가 쉽지.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나를 복사를 한다고 치면은 제작을 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설명을 하는 게 좋으니까 답은 아까 했던 유형대로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 가서 여기 있잖아 19번 답이 어디 있더라?
19번 답이 2번인데 거기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않나 근데 어느 정도?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19번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In France, we have to wait almost 3 or 네, 19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 또한 똑같이 편성을 한다고 치면은 답은 2번인데 이거를 아이가 봤을 때 내 생각이 맞아 내지는 틀려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짚어주자면은 2주간의 로키 산맥으로의 여행 중에 그리즐리 베어 사는 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모습 봤고 냄새를 따라가고 있었고 잠깐만 여기에서 심경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아 조이구나 여기 나오네 I felt joy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게 내 냄새를 맡는 거 알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좋은 경험이 아니었고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이에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되는데 delighted나 내지는 이거네 하나밖에 없네 애초에 2번밖에 없네 답이 나머진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였고 그렇다면 본문의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었나 이게? 네, 19번 질문. 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써버렸구나. 그래 이게 필요한 거라고 나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8번 어떻게 했는데? 저게 더 낫다. 그래 이렇게 한 번에 해놓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랑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저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일단 이렇게. 아 참.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일단 똑같이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심경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회색 곰을 처음 봤을 때 기뻤으나 회색 곰을 봐서 기쁜 건 아니었는데 필자를 먹잇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낌. 이게 맞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이게 설명이 된다 충분히. 아 그러네. 봐서 기쁜 거였네.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지. 이거는 말이 된다. 이건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갈아줄 수 있다면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확실히. 오케이? 이건 괜찮아. 탐색으로 봐서 처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받아쓰기 문제지 얘는 아마 아니구나. 답입력인데 이걸 빼. 답입력으로 될 일 아니고 이걸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이 담아보자 어떤 느낌인지. 답 3번이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더 자세한 설명이긴 한데
그래, 이렇게 추가적으로 써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가장 간략한 설명이긴 해.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이 영상 전체를 안 봐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편성해 줄 수는 있지. 그러면은 19번은 20번은 어떤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번을 한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쓴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이거를 보면 나오는데 20번이 출제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주장 추론인데 상당히 어려운 예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걸 해석할 능력인데 글쎄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해석의 모든 것들은 여기 이미 담겨 있어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0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인데 이제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내가 옛날에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오는데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하여 활용하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이걸 외워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답은 5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해석상에서 힘들 만한 것들이 뭔데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텍스트로 따줄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미상의 주어를 모른다고 쳐. For any of u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링크를 달 수 있나?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아이가 풀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돼. 자, 추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내용 주제 파악이니까 이게 없어요. 읽기 그냥 능력을 키워주는 수밖에 없어.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굴려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아이의 읽기 능력이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수업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